시간에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왔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쌀쌀해지고 가을을 맞아서 이러한 옷을 입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가을을 생각을 하면 가을 소풍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가을 소풍 그리고 백일장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저희 반 애들이랑 제 목요일 고대도 같이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백일장 같은 것도 같이 놀러 가고 싶었고 영화관도 가고 싶었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막 수학여행 있잖아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담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 억지로 만약에 시키면 수학여행 가면 젊은 선생님들 막 춤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춤을 뭐 춰야 되지 막 이런 거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필요가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곧 학교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것도 다 영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습지 15쪽 펼쳐주시고요.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애들 줄어들고 노년층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애를 안 낳는 현상에 대비해서 양육비를 지원을 합니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양육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 지원보다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보장을 해요.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냐? 애를 낳게 되면요. 사실 제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을 가르치러 출근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이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육아휴직의 단점이 뭐냐면 여자한테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준혁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예쁜 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준혁이도 도와줘야죠. 부인이 이제 그 전날에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준혁이가 그냥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출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육아휴직을 쓴다고 이제 그 과장한테 가서 저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네 부인이 애 낳지 네가 뭐 애를 낳냐 너는 그냥 회사나 다녀라 라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도.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좀 법적으로 확실하게 무조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가 잘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유치원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유치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특히 영어 유치원가 자꾸 넘어가네요. 예, 특히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뭐 애를 영어 잘 시키기 위한 사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제일 싼 유치원,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유치원은 대기가 2, 3년이래요. 내가 그 유치원에 애를 보내고 싶으면 2, 3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국공립 유치원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혼부부 일단은 결혼을 해야지 뭐 애를 맡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주거, 살 곳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원래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서울 집값이 10억, 20억이 되면서 결혼을 못하겠으니까 주거로 집을 줍니다. 집을 공짜로 주냐고요? 그거는 아니고 뭐 빌려준다거나 돈을 내면. 그런데 분양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럼 그 아파트들을 정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파는 거예요. 좀 싸게.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누구나 내가 살래요, 내가 살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신혼부부를 해주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분양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성평등 의식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자만 설거지를 한다, 여자만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없애는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막 최수정 보면 엄청 멋있잖아요. 막 아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요, 고령화 현상을 대비하는 건데요, 바로 노년층들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50대, 60대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데요.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할 게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도 적어주세요. 자, 이 임금 피크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임금에도 점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본봉이 180몇이었나? 그리고 지금이 본봉이 19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선생님들은 지금 500만원씩 받고 계세요. 거의?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근데 이제 임금이 만약에 올라가면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괜찮지만 기업은 임금이 더 세기 때문에 50대, 60대 분들이 1000만원씩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자르면 1000만원이 생기고 이분들을 고용을 하면 1000만원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은근슬쩍 좀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임금 피크제. 임금의 상한선을 두고요. 나 더 일하고 싶은데요? 대신 나 임금 낮춰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 연륜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제가 임금을 좀 더 적게 드리는 대신에 조금 경륜을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줄인 비용으로 저 같은 청년을 또 고용할 수 있겠으니까 굉장히 임금 피크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5번 보시면요, 실버 산업, 실버 제가 그 친구들이랑 놀 때 막 노인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버타운이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노인정, 실버타운. 개소리였고요. 자, 실버타운은 그 노인분들을 위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지원이 같은 경우는 실버 산업 밑에 지원 스토리 내용 읽어보면 되겠지만 실버 뷰티 산업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한번 볼게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잘하고 있고 시험도 잘 보고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축제도 없어지고 막 다 재밌는 건 다 없어지니까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망이죠. 사회적 관계망. 이 사회적 관계망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분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저출산의 문제를 다 같이 화합을 해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변화고요. 이제부터는 공간적 변화. 아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공간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뭐 촌락은 기반 시설이 없는데, 정주 기반 시설이 없는데, 도시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 행정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슬리퍼가 좀 낮아가지고 힘드네요. 제가 슬리퍼를 새로 샀어요. 나이키가 이것들 이쁘지 않나요? 약간 힙한 것 같아서 슬리퍼를 샀는데 이게 좀 낮아가지고. 자, 공간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볼게요. 첫 번째,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한 학교
학교에 뭐 20명밖에 애가 없어요, 애들이. 그렇다고 그 학교를 없애야 되냐? 절대 아니죠. 교육이 뭐 백화점도 아니고 최소 요치 이런 걸 따질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 분들은 그리고 임산부가 산부인과가 제대로 없대요. 교육, 의료시설을 촌에도 많이 만드는 거죠. 정주 기반이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거를 더 만들어야지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인구가 없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복지를 할 때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하철을 새로 개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노인분들이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나는 지하철 타려면 뭐 엘리베이터 가려고 너무 많이 걸어야 된다. 차라리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그런 버스, 노인 전용 버스를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내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이 좀 재밌는데요.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 재개발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택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철거 재개발을 통해서 보통은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거였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게 도시 재개발이었어요. 자, 이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종로구 같은 곳에 독거 노인이 많이 계시는 낙후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낙후시설이 행정가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거야. 노인분들 살기 힘들겠다 해서 다 철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실버타운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점이 뭐냐면 노인분들 재개발을 하는 동안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원래 살던 곳을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시 재생으로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뭐 일부 좀 청결하지 않은 곳은 다시 재건축을 해주고 도로가 재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도로를 괜찮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 그렇게 재개발을 하는 거는 죄송해요. 재개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제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오스토리 보시면 실버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프를 보셔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생활기록부를 적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 한 활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적어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진로에 맞게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는 진로가 없다 혹은 나는 사회복 생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하나의 정책, 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 고령화 임금 피크제에 대한 정책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관련 기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보세요. 좋은 것 같다. 나도 나중에 결혼할 건데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나는 이 정책이 유지가 됐으면 하면 이 정책을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책은 바꿔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럼 새로운 정책은 이게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행 평가고요. 근데 나는 경영이다, 경영 쪽이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영이가 나중에 주짓수 쪽으로 해가지고 요즘 헬스가 유행이잖아요. 가짜 사나이 같은. 그래서 뭐 우리 노인분들도 이근데이처럼 좋은 몸을 만들어야지 좀 건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버 헬스 산업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관련 기사 필요 없이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이 사업 괜찮겠다 제안서를 써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광고, PD 쪽, 미디어 쪽이 꿈이다 하면은
공익 광고를 하나 선정해서 그 광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는 이러한 광고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식의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따로 안내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솔직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좀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제를 하러 가보실까요? 과제는 되도록 우리 이번 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과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